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비명계 이제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원칙과 상식의 이제 이원욱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재 발언을 어제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지금 시나리오대로면 이재명 대표와 맞붙게 될 텐데요.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동네 다니는 곳이 아니고 오늘은 그 미용실 가서 몰래 머리만 염색하고 많은 거 했는데 이게 동네 방네 소문이 나 큰일 났네. 잘 어울리시네요. 아주 뭐에 어울리냐고 우리가. 이 대한구랑 잘 어울리시네요.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양을에서도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너무 특정 지역이라거나 상대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총선 참여라든지 또 어떠한 역할이 가장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더 깊은 검토와 당과의 논의를 해야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원 장관은 과거 양천인가 이제 다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국회의원을 더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싶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원욱 의원 얘기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개항을 출마는 좀 어느 정도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듯 했다가 원 장관이 개항을 올 수도 있다니까 이제 이원욱 의원 얘기는 그러면 혹시 질 수도 있으니까 또 비례 날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이거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이 배지, 방탄 배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쪼개기 후원금, 그리고 이제 성남지청의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 앞으로 이게 수사가 계속 기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배지는 방탄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항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험지를 출마해라 이런 주장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전국 어디나 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개항도 저는 험지라 봐요. 원희룡 장관이 나가면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은 5전 5성이에요. 나가면 이게 6전 6성이다. 저는 개항은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기기 어렵다. 예. 이렇게 두 번째로 보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배지는 필요한데 개항의 원희룡이 무섭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비례 만들어서 2번이든 4번이든 상위 순번 간다. 이걸 이원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만에 하나 이게 옛날 과거처럼 병리병으로 가서 비례로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면 거대한 이게 민심의 심판을 이게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바로 한민수 대변인의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당 대변인이 아니고 일단 이원욱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런 말씀을 근거 없이 하니까 우리 열성 지지층에서 좀 비토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표 다 아실 만한 분이 지금 총선기획단 이제 막 활동 시작했고 당대표가 지금 본인 지역구 가서 활동했고 하는데 지금 무슨 비례대표 제도를 바꿔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은 본인의 분석이라고 해도 조금 절제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아무튼 세긴 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전세 사기로 많은 국민들이 울고 있는데 이뇨한 위원장은 희생하겠다고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참 부적절한 얘기를 계속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고 장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많은 기자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한동훈 장관이 막 뜨니까 좀 몸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측근을 통해 흘린 거 아닌가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센 데가 어디지? 그러면 뭐 언론의 가장 주목도가 높은 데는 어디야? 내가 개항으로 가겠어.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바로 주목도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인천 계양을이 되든 최근까지 고려했다고 하는 무슨 경기도 고양이 되든 아니면 최근에는 고양이 뭐 제주도로 내려와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도 있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결정을 할 텐데 어디든지 나와서 유권자들 심판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예. 뭐 김웅호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 강남 3구 얘기하지만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뭐 계양으로 가라. 뭐 중진 의원 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누가 오면 뭐 어떻겠습니까? 유권자들 심판 받는 거고
자기들 개항을에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아니 지금 저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예. 지금 현역 의원이시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염두를 두고 계시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의 한동훈 장관의 저는 저렇게 거론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윤상현 의원만 뭐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일단 원 장관이 의지를 보였는데 소소한 속보 하나가 있다면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해 누가 오든 나가는 거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원우 의원 얘기처럼 비례 나가거나 이런 건 없이? 비례 저런 얘기는 예. 이원우 의원은 개인 얘기 같고요. 예. 지금 당 대표가 이거 영상이 다 이제 돌아다닐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대표 이제 개항을 나간다. 저도 이제 기정사실해도 되는 겁니까? 보세요. 예. 당 대표가 이제 호남 예. 중진도 아닌데 예. 어느 또 비명계 쪽 의원이 그랬죠. 안동 가라고. 예. 안동은 초등학교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예. 누가 들으면 영남의 중진인 줄 알겠어요. 호남 중진 하듯이 국민의힘에 그건 수도권 어디나 험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지난 6월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험지라고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꽤 오래 다선회를 했기 때문에 시각의 다를 수 있어요. 이재명 수도권은 개항이. 다 똑같아요. 수도권은. 왜냐하면 수도권은 강남 3구 이런 데 예. 빼고는 예. 모두가 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 어느 곳 한 군데 쉬운 데가 없습니다. 누가 오든 개항을 해 갈 수 있다. 예. 아니 근데 이원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준 거는 틀림없어요. 이재명 그건 무슨 대표가? 얘기냐면 예. 잘 아시다시피 준연동 비례대표제냐 아니면 병리평 회기냐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실은 저걸 결정할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그 의문을 이원호 그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이재명 대표가 제공했다고 봅니다. 이 대표 측의 입장은 이제 한민수 대변인 통해서 좀 들었으니까 글쎄 이제 개항을 이렇게 되면 또 최근에 이제 아마 총선 되면 이런 화려한 그래픽들이 저희 뉴스탑10에 자주 등장할 텐데 개항을 해서 정말 판이 커지냐 뭐 센 사람과 붙었으니까 대선 후보였으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아마 원희룡 장관이 염두에 두는 듯하고 그럼 앞서 화면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그 선거제 얘기를 짧게 하고 마무리하면 박원석 의원님. 예. 이원우 의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러니까 비례대표, 그러니까 좀 편하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거 아니냐. 그 또 외적으로도 지금 현행 준연동형 대표제면 이제 당 대표가 입김을 내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을 이제 비례대표에 앉힐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걸 비례제로 바꾸면서 공천에 대한 당 대표 입김을 강화하고 본인도 비례 간다 이런 큰 그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거에 선거제도가 있었을 때 당대표가 총선 지휘를 명목으로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서 전국을 돌면서 총선을 지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배수진을 치는 의미도 있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 그랬다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비례대표 그 의석, 그 당선권 의석에 못 들고. 근데 지금 이제 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못 받습니다. 때문에 의석 욕심이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법 협상을 뜸들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립형으로 다시 돌리려는 그런 어떤 의중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있고 거기에 한 발 더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순위 정도의 순번을 두고 전국적 선거를 지휘한다는 명분하에 비례대표를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원희룡 장관 출마설이 나오니까 이원우 의원이 이제 그런 경계심을 미리 발동한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개항에 출마하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명분 넘은 출마 아니냐. 아니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성남에서 보궐선거 판이 열렸는데 예. 거기에 안 나가고 상대적으로 쉬운 송영길 전 대표가 몇 선을 한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거기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도 큰 비판을 받고 정치의 명분을 많이 잃었는데 이번에 또 개항마저도 피해서 비례대표로 나간다 그러면 당내에서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예요. 예.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이 중요하고 의석이 중요하다 그래도 그런 선택은 불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요. 그와 별개로 민주당은 빨리 선거법 협상해가지고 좀 당내에서도 준연동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이제 뭐 의석수에 대해서 미련 갖거나 이러지 말고 어쨌든 현행 준연동형이라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빨리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돼야 되는데 어제 허영 의원이 국민들은 의석수 계산 알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불을 지핀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 관련 얘기를 길지 않게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